45년을 한 손가락으로 번 돈. 그런데 딸 사위가 갑자기 엄마 성년후견인 신청하려고 해요라고. 나한테 치매가 있다고. 그게 당신들 계획이었구나. 은행 거래 내역서에 드러난 비밀. 휴대폰에 저장된 진짜 얼굴. 이제 이옥순이 당신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옥순입니다. 올해 72세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45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거의 반이나 차지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모두 미용실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이 제 인생의 루틴이었습니다.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미용실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매직기, 다른 손에는 드라이어를 들고 밤 10시까지 서서 일했습니다. 서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앉아만 있어도 다리가 떨렸습니다. 겨울이 되면 손이 갈라졌습니다. 찬바람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을 짜내고 화학약품을 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터져서 밴드를 감싸고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고객을 위해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드라이어의 열로 얼굴이 화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용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용실로 외동딸 영희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거든요. 좋은 사위를 만나 시집도 잘 보냈고 손녀 셋까지 봤거든요. 남편은 제가 30대에 사업 실패로 잃었지만 저는 혼자 딸을 키워내며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 영희는 정말 좋은 아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서울로 시집을 간 후에도 자주 전화하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엄마 피곤하시겠다고 물어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따뜻한 딸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45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제가 걱정돼요. 영희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딸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그건 모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엄마, 미용실을 저희가 인수하면 어떨까요? 제 남편 정수가 경영 공부도 했고 서울에서 미용실을 크게 운영하고 싶대요. 엄마의 기술과 명성이 있으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쉬시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미용실 없이는 제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이유, 하루를 보내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모두 미용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계속 권했고 사위 정수도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밝게 웃으며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저희가 꼭 성공시켜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거짓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요. 혼자 계신 게 외로우실 것 같아서.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고 엄마도 쉬실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로웠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딸을 키우면서 미용실만 바라보며 살았거든요. 45년을 미용실과 집을 오가는 길 위에서만 살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자주 보고 싶었습니다.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딸 영희가 정말 좋아하는 딸이었거든요. 그해 겨울, 저는 45년을 운영한 미용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닌 고객들을 하나씩 배웅했습니다. 20년 이상을 다닌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고마워.
내 머리는 너한테만 맡겼는데 어디 가서도 너만큼 손이 좋은 사람 못 봤어. 정말 고생 많았어. 저도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정리하면서요. 45년을 한 곳에서 보낸 시간이 진짜 끝나간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지난 20년을 함께한 직원들도 배웅했습니다. 그들이 마련해준 작별 연회에서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우리도 언니 없이 이 자리가 이상할 것 같아. 직원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용실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제 끝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쉴 시간이 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딸과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며 미용실의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넉넉한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40년 이상을 함께한 사람도 있었고, 20년을 함께한 사람도 있었고, 10년을 함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돈으로 표현했습니다. 새 직장도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미용 기구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드라이어, 매직기, 아이롱, 그리고 수십 개의 빗과 가위들. 이 도구들이 제 삶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 도구들로 수천 명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제 일의 보람이었습니다. 모든 기구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딸과 사위가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할 때 쓸 수 있도록요. 저는 그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손기술이 딸에게 전해진다는 게. 딸과 사위는 서울 강남의 큰 상가에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30명 이상이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현대적이었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이름도 옥순 헤어라고 지었습니다. 제 이름을 따서요. 개장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영희 정말 잘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큰 미용실을 만들다니. 영희는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 한옥 단독주택으로 이주했습니다. 방이 5개, 거실이 넓고 부엌도 크고 넓은 마당까지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딸이 서울에서 일하면서도 가끔 내려와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편히 살 수 있도록 마련해줬다고 했습니다. 한옥이었기 때문에 정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채소를 심을 수 있는 텃밭도 있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있으면 대구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45년을 미용실에서 서서만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아침에 늦게까지 자도 되었습니다. 시간 맞춰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채소도 기르고 손주들이 방문할 때마다 정성스러운 밥을 차려줬습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생미역을 사다가 밤새 불린 후 아침에 먹기 좋게 자르고 참기름을 두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모든 과정이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소고기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념에 재우고 구워내는 모든 과정을 손으로 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말았습니다. 계란을 풀고 소금간을 하고 팬에 한 층 한 층 말아서 만들었습니다. 깻잎 무침, 오이 소박이, 두릅, 메추리 알장. 제가 만들 수 있는 모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음식 맛있어. 할머니 최고야. 손주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행복한 마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45년을 일한 대가로 쉬고 손주들을 보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사위 정수가 자주 대구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주말마다, 나중에는 거의 매주였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서울 올 수 있으세요? 미용실이 바빠서 손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따 서울 올 수 있어. 미용실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데 엄마 의견이 필요해. 영희도 자주 전화했습니다. 저는 자주 서울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었고요. 서울에 있는 동안 손주들을 봐주는 일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밥을 먹여주고 숙제를 봐주고 주 3일을 미용실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도 받기로 했고 월급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일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내 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곧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수와 영희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고 감사하던 말투가 점점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 펌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요즘은 빠르게 해야 돼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인데 갑자기 낡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펌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그게 더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질 좋은 펌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해하고도 무시했습니다. 어머니,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손님이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요즘 시대에 맞춘 색깔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많으니까 요즘 유행은 모르시겠죠? 그냥 기본만 해주세요. 트렌드는 저희가 담당할게요. 이런 말들이 자꾸만 상했습니다. 제가 45년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같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기술, 제 경험이 갑자기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옆에서 엄마 정수도 바쁜 거야. 이해해줘. 새로운 세대의 미용은 다른 거야 라고 말했고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어머니이니까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자주 가다 보니 미용실 근처 카페에서 딸 영희를 봤는데 그 카페에서 딸이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진짜 문제야. 매일 잔소리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진짜 스트레스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만 고집하고.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답답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제가 제 시간에 없던 기술을 나누어주고 제 경험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주잖아. 응, 그래. 그래서 아직 잘 대해주는 거지.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어쨌든 나이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기계로 보고 있다는 걸. 내 딸의 생각이 이 정도일까?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미용실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영희야, 엄마는 이제 쉬고 싶어. 너희가 하는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 딸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역할만 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알겠어, 엄마. 그럼 쉬면서 손주들 봐줄래? 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 봐주는 거랑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좀 봐줄 수 있을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영희. 엄마가 할게. 저는 다시 대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줄 알았던 외로움이 더 깊게 찾아왔습니다. 더 절망적인 외로움으로요. 서울과 대구를 오가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옥순 고객님, 국민은행 대구 지점입니다. 최근 거래 내역 확인 전화인데요. 5월 3회씩 정기적으로 타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는데 고객님이 승인하신 거 맞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통장에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단 말인가요? 저는 은행 계좌에 대해 정수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개인정보였거든요. 죄송하지만 누가 이체를 했나요? 은행 직원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이번 달에만 300만 원이 정수 씨라는 분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 거래 내역을 보니 더 큰 규모의 인출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통계를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화선 너머에서 컴퓨터 자판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지난 1년간 총 4,200만 원이 무단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비정상입니다. 신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4,200만 원이요? 그게 언제 나간 거죠? 제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어머니 급할 땐 쓰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은행에 갔습니다. 제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지난 1년의 모든 거래 기록. 1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수 이름이 적힌 계좌로, 영의 이름의 다른 계좌로, 그리고 알 수 없는 제3자 계좌로도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인출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신분증이나 카드를 잃어버리신 건 아니실까요? 제 신분증도 있고 카드도 있어요. 그럼 누가 카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수가 제 카드를 알고 있었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수는 제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정수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분하게, 분노를 숨기며. 정수야, 내 통장 카드로 계속 돈을 빼는 게 뭐야? 그것도 이렇게 많이.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 미안해요. 미용실이 적자가 나서 잠깐 빌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곧 갚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일단 미용실이 좀 안정되면. 다음 달쯤. 그게 지난 1년 동안 계속 나온 말이잖아. 정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 슈퍼마켓에서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는 쇼핑을 하고 있었고 저는 무언가를 사러 들어간 거였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영희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쩌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집어들어 줬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카톡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또 물었어. 돈은? 빨리 좀 갚자고. 진짜네. 매일 통장 잔액만 확인하고 있어. 누군가는 답장했습니다. 딱 6개월만 더. 엄마가 건강검진 받으면 치매 진단 나올 거야. 그 다음엔 우리가 후견인이 되면 돼. 그러면 엄마 통장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치매 진단? 저한테 치매가 있다고요? 저는 아직도 모든 계산을 합니다. 손주들의 생일, 이름,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까지. 후견인? 그게 무슨 뜻인가요? 더 많은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진짜 답답해. 왜 이렇게 오래 버티는 거야? 계획 잘 진행되고 있어. 의사한테 이미 몇 판 돈도 줬고. 다음 달에 검진 예약했으니까 그때 확정 나올 거야. 의사한테 돈을 줬다고요? 뇌물인가요? 거짓 진단을 받게 하기 위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영희가 휴대폰을 받아갔습니다. 엄마가 내 폰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 밤 저는 인터넷을 켜서 검색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치매 조기 진단, 정신감정.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정수와 영희는 제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돈을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지었고 손주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정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들의 손에 넘어갈 수는 없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도 생각할 수 있다. 아직도 결정할 수 있다. 먼저 저는 제 모든 재산을 파악했습니다. 은행마다, 적금마다, 보험에서 제 정확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은행 통장들 3천만 원. 미용실 운영으로 번 돈 적금 5억 원.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 2억 원. 몇십 년간 모은 적금들 1억 5천만 원. 한옥 집값 시세 확인 4억 원. 총 12억 5천만 원. 제 평생입니다. 제가 45년을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정수와 영희의 먹이감이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로운 은행에 가서 모든 돈을 옮겼습니다. 다른 도시의 은행으로요. 비밀번호도 완전히 바꿨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통장 분실 신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 이름으로 된 모든 카드를 취소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카드도 다 취소됐는데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다. 그 다음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한옥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계획했던 제 단독명의 집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집 빨리 팔면 얼마나 걸릴까요? 왜요? 살고 계신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비밀로 진행해 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일주일 안에 현금 구매자를 찾아줬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바로 새로운 은행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딸과 사위가 제 재산을 무단으로 빼먹었고 거짓 진단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건 형사건입니다. 횡령과 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짓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건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메시지들을 보면 매우 명확합니다. 그 이후 저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정수와 영희의 계획이 먹혀가고 있는 것처럼요. 정수야, 내 통장들 좀 봐줄 수 있을까?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정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근데 새 통장들이 많아서 좀 헷갈려. 저는 일부러 새로운 계좌들을 만들었고 마치 통장을 잃어버린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정수는 제 이전 통장들 중 일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돈을 옮겨 놓았습니다. 한편 영희와 정수는 계속 저에게 치매 검진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예약했어요. 정신건강검진 받으세요. 필요 없어. 나 멀쩡한데.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대요. 저는 검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했을 때 저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이옥수님,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인지 기능도 정상이고 기억력도 뛰어나십니다.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가족이 어떤 사람한테 거짓 진단을 받으라고 강요한다면 그건 불법인가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 그건 중범죄입니다. 보호자가 거짓 진단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의사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 진단을 하게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모든 상황을 기록했습니다.